KCTV 뉴스 스튜디오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차기 광주시장 자리를 두고 조기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흠집내기 또 비방전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조기 과열, 비방,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시장을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후보들 간의 상호 검증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불법 혹은 뭐 흑색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야겠죠.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가려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가 지금 약간의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지만 이걸 넘어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고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미래 30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담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네. 새로운 지금 광주가 생긴 게 30년 됐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광주 30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비전북을 낼 생각이고 네. 그것을 이제 13일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서 이번 선거가 네.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기 과열 양상이 어찌 보면 후보들 간에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후보님께서는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예. 또 청와대 비서관을 또 활동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의 광산구청장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의 삶의 철학과 목표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철학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어차피 공인으로서 어떤 네네. 철학을 갖고 있냐를 묻는 것이겠죠. 가장 우선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배운 건데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이어서 받아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네. 슬로건도 내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사람의 가치, 돈의 가치가 아니고 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억압과 불평등이 사라질수록 차별이 사라질수록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자치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에 적용됐을 때 우리는 그걸 지방자치라고 표현하죠. 지역의 권력과 재원이 권한과 재원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제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자치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사람 중심, 지역 자치, 더불어 함께 이걸 제 이제 공인으로서의 네.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런 각오들과 더불어서 이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광주에 지금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또 이에 대한 후보님만의 그런 대안책들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시급한 현안은 꽤 많지요. 네. 가장 시급한 건 아마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광주에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광주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지하철 문제, 지하철 2호선이나 또 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광주에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접근할 때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가지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못하여가 저렇게 어렵게 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수만 명의 가족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뭐 40시간에서 근래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는 대개 35시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자리를
이 노동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들이 이른바 양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뭐 임기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세 번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얘기하면 후보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고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걸 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거 한 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래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른바 사회적 경제, 협동 경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과 연관해서 사회 서비스 영역이 많이 증대를 하게 될 텐데 이 영역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자리를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고 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마 선언 가운데 광주 공화국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이고 또 어떤 계획과 구상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화국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죠. 공화국은 이전의 왕정 혹은 독재 체제로부터 그러니까 1인 통치 체제로부터 이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근래 이걸 둘러싸고 야 무슨 뭐 공산화하자는 거냐는 일베 공격이 저희 사이트에서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민주공화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이 가능한 도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상징적 표현이 이제 광주공화국인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집행하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광주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적 수단을 갖춘 곳 이렇게 이제 광주공화국을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근래 이제 이 광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우리가 1년 전에 이맘때쯤 촛불을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촛불이 지시하는 게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득권 세력이 통치하는 뭐 제 표현을 하자면 관료 통치 국가가 아니라 시민 자치의 국가로 가야 한다. 시민 자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적 수단을 갖고 있는 체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불어 사는 공자가 이제 공화라는 게 더불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체제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렇게 특정 권력이나 집단이 가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권력을 사유하는 바람에 그런 부조리와 부정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 발생할 때마다 늘 우리는 촛불을 들여야 할 건가? 아니다. 촛불을 들지 않아도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리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서로 이걸 화합하면서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그런 체제를 지금 광주공화국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주공화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등산 국립공원, 뭐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국립시설들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광주시장이 시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그러나 정부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광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네. 민선 6기에서 추진되어 온 광주의 3대 주력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후보자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3대 산업들 어떻게 또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설정돼 있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밸리,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주 방향이 잘 잡혀 있습니다. 광주의 상황하고 잘 맞고 이런 것들을 광주형 일자리로 꾸려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전에 이제 이런 산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대개 산학협력, 뭐 관학협력, 산관협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3대 이 밸리 사업을 광주시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산학, 연관, 시민사회까지 함께 의논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는 바인데요. 그렇게 산학, 민관 다 모여가지고 학이 다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게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4차 산업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면서 광주 경제를 한 단계 이렇게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3대 이 주력 산업들 지역사회에 되게 적합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선 7기에서는 바로 이 영역과 관련해서 4차 산업화,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들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광주시는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까지 광주시장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크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가? 현장의 혁신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지난 8년간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제법 자치 현장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광산을 대한민국의 아주 괜찮은 자치구로, 자치단체로 꾸려온 것처럼 광주시도 그렇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 한 사람 바뀌니까 정말 광주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바르게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시장 예비후보이신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